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이 리플?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코인 리플. 되게 재밌는 게, 음, 저는 리플에 관련돼서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차트 분석해드린 거, 그거 한 번이 다예요. 근데 제 연관 검색어에 트레이더커 응매매, 트레이더커 양봉매매 이런 게 다 떠 있는데 맨 밑에 뭐가 있냐면 트레이더커 리플이 있어요. 트레이더커 리플. 그리고 그런 분석 도구를 보면은 저와 함께 가장 많이 찾는 게 리플이래요. 리플. 굉장히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 이게. 왜 연관 검색어에 많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리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리플에 대한 제 생각을 오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리플에 대한 제 생각은. 사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저는 리플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코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리플한테 또 속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별로 좋아하는 코인이 아닌데 그랬던 이유가 막연하게 싫어한 게 아니라 왜? 왜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왜? 보통 우리가 리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그렇잖아요. 뭐 기술력이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역할 때 누가 나라들이 무역할 때 어, 송금 서로 교환하는 송금용으로 쓰인다 이거잖아. 이게 다잖아. 그쵸? 그랬기 때문에 제가 왜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거지. 왜 굳이 리플을 써야 돼? 굳이? 다른 코인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이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데 굳이 리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런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코인을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몇 가지 제가 의문점이 든 게 있어요. 의문점이. 그러면서 리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 제가 뭐 리플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리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방어적으로 변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도 그냥 소설로 들으세요. 소설.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진지하게 듣지 말고 재미난 소설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각자의 생각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1인자, 이더리움은 2인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애초부터가. CBDC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는데 그것도 또 달라, 길이. 비트코인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기존에도 설명을 했지만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패깅을 시킬지 뭐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디지털 금을 만든 게 비트코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이더리움은 뭐냐? 최근에 그런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더리움이 가야 될 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쉽게 말하면 당연히 증권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증권이란 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표현하는 증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형태인 거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간에 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합쳐진 형태가 이더리움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지고 있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 좋아. 비트코인이 금이다? 그러면 은도 있지 않을까? 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은 하면은, 그래, 은 있잖아. 그게 뭐야? 라이트코인.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저도 라이트코인이 은과 같은 역할로 나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최근에 뭐예요? 라이트코인이 변경을 했죠. 익명성 코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럼 도대체 그럼 은은 뭘까? 비트코인이 금이다? 그러면 은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설마 얘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편전쟁 아시나요? 아편전쟁 아시죠? 18세기에 일어난 그 전쟁을 우리가 아편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편전쟁. 올려볼게요. 지금의 중국,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와 어디? 영국. 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아편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영국 사람들이 차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그 차 말하는 거예요. 차. 다도.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귀족들이 약간 영국의 그런 귀족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 우아하게 차 마시고 그러잖아. 이때 때문에 그래요. 이때 때문에.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층에도 차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혀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에서 차가 안 났어. 생산이 안 돼. 지역 특성상 그래. 왜죠? 약간 섬나라 같잖아, 영국이. 그러니까 나질 않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 많이 있었냐? 청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수출을 해와요? 그 차를. 청나라에서 수출을 해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영국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빚이 늘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빚이 늘어나죠, 계속. 차 수출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계속 주기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여기저기서 식민지를 하고 거기서 아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편을 청나라에 반대로 팔아서 반대로 빚을 까게 되죠. 영국에 있는 그 동인도 회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내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때 당시 우리가 빚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화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8세기에 당연히 지금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어요. 기축통화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축통화가 어떤 거였냐? 은이었어요. 은이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빚을 졌다는 게 영국에서 은이 이쪽으로 대량으로 가고 다시 이거를 팔고 뺏어오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을. 쉽게 말해서 은이 뭐다? 기축통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면 그게 리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리플이 무역 간의 송금. 지금 18세기 이때 다시 바라보면 이때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기축통화가 뭐다? 은. 리플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거래했던 그런 청나라 은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잖아. 청나라 은괴가. 그쵸?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마크 아닌가요? XRP. 그쵸? 많이 보던 마크죠. 약간 여기서도 굉장히 흡사한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그거 하잖아. 리플이 지금 소송 걸고 막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맞아. 진짜 이게 맞다면 증권이 아니지, 리플은.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모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코노믹에서 발행된 이런 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축통화가 하나로 모이게 될 거다. 그게 암호화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이렇게 은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얘네끼리만 어떤 이득을 본 게 아니거든요. 이득을 보고 손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어디냐? 사실 그거를 추적해보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서 청나라로 은화를 수출했었거든, 은화. 은화 아시죠? 그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18세기에 발행했던 은화? 미국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이것도? 옛날에 그런 음모론에 나온 거, 여기에 막 화폐들이 있고, 그 위에서 목소리 같은 놈이 여기 밟고 있잖아, 막 불태우고 있잖아. 불사조라면서. 옛날에 그 미국에서 18세기에 발행했던 은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다. 언제?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은화. 결국에는 아까 그 음모론의 그림이 이 시대로 되돌린다는 이야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축통화를 다시 은으로 바꾸겠다. 우수는 디지털은 이걸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전에 보니까 이게 부합하는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얘가 진짜로 어떤 뭐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맞다면 얘를 은으로 어떤 뭐 디지털 은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사실 뭐 음모론이고 뭐든 간에 뭐 기축통화고 뭐든 간에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리플이 그래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쵸? 은이 이게 올라가 안 올라가 그래서 리플은 얼마 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추측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리플이 진짜로 기축통화라면, 진짜 이게 맞다면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오르진 않을 거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사용이 될 건데, 뭐 CBDC가 있고 그거를 통제하는 그런 중앙이 이거라면 그렇게 급등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막 한도 끝도 없이 오르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지.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 멈출 거예요. 왜죠? 이렇게 사용이 될 거라면, 옛날에 은처럼 또는 기축통화처럼 사용이 될 거라면 그렇게 엄청난 펌핑은 나오지 않을 거란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멈추는 선이 어느 정도 선에 가면 멈추긴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0.35불?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XRP가 한 8불? 그치. 지금은 굉장히 싼 가격은 맞아요. 두 번째는 싼 가격은 맞아.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1000%, 2000% 간다? 그럼 오히려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싼 가격은 맞다. 두 번째는 엄청난 펌핑이 나오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다. 진짜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세 번째는 그렇기에 연구 보존용으로 들고 있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멈추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아직까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음모가 맞다. 또는 뭐 이런 설이 맞다면 그래요. 모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예전에 실제 은에서도 그러면서 1857년에 이국에서 그런 은광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은광, 광풍, 은의 광풍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최대 수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 캘리포니아 은행장이었던 윌리엄 리스턴이었어요. 윌리엄 레스턴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대 수혜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말로가 안 좋았어요. 말이 안 좋았어. 왜죠? 말로가 안 좋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은값이 폭락했습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은값이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것도. 얘를 보는 것 같지 않아? 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